네, 7월 1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시세가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그 기대감 자체가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아주 선명하게 시세에 반영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지금은 0.78달러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게 치고 올라가니까 좀 겁도 나고 좀 그랬었는데, 확실히 좀 급등 뒤에는 또 급락이 있고 급락 뒤에는 또 급등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지금의 어떤 이런 약간의 조정 양상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분 나쁜 부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관심사는 이런 거죠. 약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 1달러를 이번에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1달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인가, 여기서 지금 단기적인 폭락이 한번 올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판단을 한다라는 게 차트를 볼지 아주 전문가스럽게 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나마 전문 트레이더들이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을 하고 관점을 형성을 하고 내가 가진 투자 전략과 좀 맞물려서 이걸 공통분모로 만드는 그런 노력, 뭐그 정도 과정에서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가 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시세 전망을 바라보셔야지, 뭐 예를 들어 하고 전폭적인 전망을 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1달러 간다, 10달러 간다, 30달러 간다, 이런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놓고 분이 뭐 바람 잡는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투자를 전략적으로 하시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점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저들이 제시하고 있는 저 지금 숫자와 저 근거들, 저런 것들이 어떤 맥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고민들, 스터디, 리서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시점이 이제 확 다가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J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3년 동안 트렌드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부분, 그러니까 요때 물리신 분들이 많죠. 2021년 고점 때부터 3년 동안 이어져 왔던 트렌드 저항 라인이 이번에 시원하게 뚫렸다. 3년에 걸친 지금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포물선형 파라볼릭 랠리를 보게 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그런데 이거는 뭐 XRP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거 지금 위클리 차트거든요.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거대한 저항선을 뚫어냈을 때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주죠. 근데 이게 반등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캡틴 5빅, 이건 XRP 3데이 차트거든요. 3데이 차트인데 지금 이미 축적의 단계는 모두 다 끝났다. 축적의 단계가 끝났고 상단 저항까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세가 지속될 거야. 지금 분위기 자체가 메이저 트렌드 라인을 지지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와 지금 이슈적인 흐름들을 종합해서 바라봤을 때 1.15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3데이 차트니까 지금 이거는 하반기 올해 안에 한 9월 10월 이때쯤에 1.15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소송이 끝났는데 코인베이스 재상장까지 됐는데 1달러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80%가 올랐어요. 하루 사이에. 하루도 안 돼서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80% 폭등을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뭐 8000%가 하루에 올라가는 걸 기대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벌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엑스알피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형 프로젝트고 글로벌하게 홀더들이 너무 많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쉽게 밀어 올리기가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나 어떤 긴축과 경기 침체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이런 다소 빡빡한 경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전 강세장 2021년 때 고점을 만들었을 때 밀어 올렸던 그런 힘만큼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요인들, 그때와 지금 다른 상황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크 디펜더는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타겟들이 다 클리어가 됐어. 한 방에 끝났죠. 0.56달러 지지를 받고 0.7달러를 거쳐서 0.8달러까지 가야지 1달러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각각의 저항 라인들을 제시했었잖아요. 그런데 다 끝나서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어제 한 방에 다 끝났다. 그래서 모든 타겟이 다 해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것들이,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달성이 된 거고, 우리는 로드 투 13달러 13달러로 가는 길에 지금 올라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크 디펜더 아저씨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여전히 지금 파동은 주간 차트로 봤을 때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어. 이 차트가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 부분을, 똑같은 차트인데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지금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뚫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뚫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지금 뚫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차트 자체는 리플 소송 판결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걸 지금 이번에 뚫어준 겁니다. 여기까지 뚫어준 거기 때문에 지금 XRP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다크 디펜더는 XRP가 트렌드 저항 라인을 뚫고 지지를 받아주면 5주에서 6주 안에 히스토릭한 패턴이 하나 나와줄 거야.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3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8월 강세 폭등 전망을 다크 디펜더가 지속적으로 조금 강조를 해왔었는데, 어쨌든 소송 결과가 어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주면서 여기 지금 뚫고 올라선 거죠. 여기까지 한번 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라인 한번 확인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라인 표시가 돼 있는 딱 여기서 지금 저항 맞은 거예요. 저항 한번 맞고 지지 받고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1.7달러, 그리고 나서 3달러까지 가고 간다. 그래서 지금 파동, 엘리엇 파동과 기술적인 패턴을 지금 섞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립토 불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도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죠. XRP에 대해서 딱 그런 얘기를 해요. 프랙탈이 반복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과거에 0.005달러 2015년 4년 5년 때부터 2017년 8년 때 요 시즌 때 보면은 0.005달러에서 0.45달러까지 갔어. 요만큼 프랙탈이 반복이 된다라면 이번에 0.45달러에서 3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프랙탈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는데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고,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에도 내년쯤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프랙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왕왕 엄청 많기 때문에 이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거 보고 이제 또 막 조금 좀 관점이 좀 그러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알아서 그냥 하든가 도박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답이. 그래서 일단 프랙탈의 관점에선 근데 똑같아요. 0.005달러 때도 똑같은 말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잖아요. 0.01달러 XRP가 될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0.1달러 갈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0.45달러까지 어마어마한 폭등을 해줬던 겁니다. 근데 그런 비율만큼 가준다라면 이번에 지금 30달러, 9월 중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주면 좋지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소송에 대해서 하나의 지금 분기점이 잘 마련됐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리플이 이제 IPO 들고 나오면 진짜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있죠. 에그라 크립토 발할라 게이트웨이를 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발할라, 그 아스가르드, 오딘, 토르 아빠죠. 토르의 나라 아스가르드의 오딘을 위해서 싸운 병사들이 죽은 뒤에 이제 아스가르드에 있는 천상의 궁전 발할라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사후세계에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소가 발할라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궁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발할라 게이트로 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발할라로 가는 게이트웨이, 그 입구가 지금 3.7달러 그래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걸 지난달인가 다뤘었는데, 주요 매크로 저항선이 0.8달러를 돌파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XRP가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딱 이 라인이에요.
주요 매크로 저항 라인인 0.8에서 지금 저항 맞고 0.8 전후에서 오르락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바랄라 게이트웨이로 가는 그 초입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난달 거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까지 작은 걸음으로 계속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송 결과가 갑자기 빵 하고 튀어나와 주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빵 하고 등장을 해주면서 작은 걸음이 아니고 지금 큰 걸음이 돼버린 거죠. 하루 사이에 갑자기 빵 하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그라 크립토가 얘기했던 거는 웨이브 파동을 거치면서 3.7달러 게이트웨이로 일단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12달러 그리고 나서 50달러 바랄라 영역으로 가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조금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제 바랄라를 다시 가져왔어요. 바랄라를 다시 가져오면서 여기 또 표시해놨죠. 3.5달러, 13달러, 75달러. 이때보다 지금 또 숫자가 바뀌었어요. 더 올라갔는데 어쨌든 바랄라 게이트웨이에 지금 초입에 이제 우리가 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딱 표현을 해요. 결승선이 지금 피니시 라인이 코앞이다. 그래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번 더 가자, 더 밀어붙여 보자, 빅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달러 주요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메이저 매크로 레지스턴트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이번에 잘 뚫어줬기 때문에 돌파 지지만 잘 받아주면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지지 라인을 지지받고 바랄라 게이트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3.7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고, 이 차트를 놓고 보면은 그 진입 시점은 바로 곧장 갈 수도 있겠지만 가다 보면 주요 어떤 길목이 될 수 있는 그 부근의 시점은 2025년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시점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차트를, 이런 아주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차트 분석가들도 시점은 꽤 넓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크립토 불처럼 갑자기 뭐 9월에 30달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 뭐랄까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30달러 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다 같이 삿포로 가는 거죠. 너무 좋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 10달러 이상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XRP 물량도 많고 쉽지 않을 건데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이렇게 조금 에그라 크립토나 어떤 다크 디펜더나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10달러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는 그런 흐름이 꽤 길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소송이라는 아주 중요한 거대한 이슈가 하나 지나갔지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판 이제 그냥 출발선에 쓴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들 대신해서 XRP가 몰빵으로 대신 때려 맞고 SAC와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를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들 감사하다 해야죠. 리플에 비판적인 멘트를 제시했던 여러 사람들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리플 커뮤니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리플 소송이 가지고 있는 이 판결의 결과가 전체 암호화폐 산업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리플이 혼자서 돈 때려박아 가면서 진짜 이 리플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버틴 거죠.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이 정도 버틴 거고, XRP 커뮤니티라는 다소 우악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도 가진 XRP 커뮤니티,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정말 우악스럽게 달려 들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다소 조금 우악스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XRP 홀더분들 덕에 여러 가지 리플과 이런 시너지를 내면서 참 많은 길을 오랫동안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전폭적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30달러 뭐 50달러, 30달러, 50달러 이런 숫자들이 나오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건 이거죠. IPO 이슈.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4월에 리플이 월가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 로드쇼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월가에서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벌이는 거죠. IPO 마케팅. 그래서 투자해주세요. 우리 거 이제 IPO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레노어 테렛이 폭스 비즈니스 엘레노어 테렛이 그랬죠. 자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월가에서 진행된
리플의 비공개 로드쇼에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 다 참여했대, 이런 얘기를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에 대해서는 이미 엄청난 관심도와 어떤 주목도는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연준에서도 페드나우, 블록체인 혁신, 통화 송금 혁신, 결제 혁신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구현시키는 연준의 파트너가 리플레저에 탑승하고 있는 리플의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혁신에서도 리플은 맞닿아 있고, 지금 스위프트 ISO 2002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멤버로는 유일하게 리플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텔라나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적용은 가능하지만 정식 멤버는 리플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식 멤버들 뭐 연준, 각국의 중앙은행들, 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JP모건 같은 동귀신들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게 아직 상장조차 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 리플이에요. 그러니까 리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그만큼 굉장한 관심도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이 IPO 한다라고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는데 안 가볼 이유가 없죠. 돈귀신들, 돈에 환장한 투자사들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을 이유를 찾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 CEO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IPO와 관련된 여론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괜찮은 타이밍이 지금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만간 뭐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IPO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SEC와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얕은 수준의 뉘앙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뭘 한다, 그러니까 로드쇼와 비슷한 어떤 행사를 비공개가 아니라 공식으로 빵 하고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IPO와 관련된 부분은 리플 CEO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멘트를 했어요. 소송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IPO까지 진행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IPO는 그 다음 넥스 스텝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XRP와 관련된 파생 상품 출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슈와 이건 또 맞물려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더리움 현물 ETF예요. 그리고 나서 뭐 리플이나 솔라나 같이 관심도가 많은 메이저급의 알트코인들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지금 XRP가 미국에서 법적으로 규제받은 첫 암호화폐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XRP와 관련된 파생 상품 이슈가 조금 더 속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그냥 희망회로 수준이라고 보긴 또 어려운 게, 에링턴 캐피털이 최근에 에링턴 XRP 캐피털이라는 XRP 기반의 헤지 펀드를 출시하게 해달라고 SEC에 지금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SEC가 물론 이제 이거를 깔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맞물려서 뭐가 됐든 등장을 할 수 있는 상황, 이건 당연히 XRP에 대한 현물 수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산 아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DXM 같은 월가의 세력급 자본들이 만든 피델리티, 찰스 슈왑, 이런 세력급 기관들이 돈을 분바이해서 만든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상장한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의미가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마치 비트코인 캐시가 갑자기 폭등을 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XRP가 주목도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죠. 흔들릴 수는 있고, 지금도 오늘도 아까 보니까 XRP 고래 지갑에서 되게 큰 물량이 바이낸스로 입금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던져지면 한번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엄청 폭등을 했으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조금 더 이런 사이즈를 키워서 바라보자라면, 머지않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이슈까지 놓고, IPO 이슈나 파생 상품과 관련된 이슈나 추가적인 거래소 상장 이슈나 이런 것들을 놓고서 바라본다라면 리플은 이제 그냥 시작 단계다. 시작도 하지 못하게끔 발에 걸려있던 족쇄 하나가 이번에 그냥 풀린 겁니다. 이제 출발선을 향해 쓴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큰 상황이 지나갔고,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호재성 포인트들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특히 XRP 홀더분들 투자 스탠스 견제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